헬스케어 캘린더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이익원 대리와 오늘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이 제약 바이오 쪽의 이슈들을 좀 짚어볼 텐데요. 어떤 이슈를 첫 번째로 꼽아주실 건가요? 네.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이죠. 7월 7일 바이오 제약 섹터의 급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코롱 생명과학을 필두로 해서 코롱 생명과학이 이날 29% 크게 하락했거든요. 이걸 필두로 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조정 없이 잘 상승을 진행해 오던 코스피 의약품 업종이 13%, 지수가 13% 하락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제약 업종이 8.1% 하락했습니다. 일부 이격이 과대했던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하한가 30%까지 간 종목도 속출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던 그런 주가들도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 당시 하락의 원인이 지금까지도 어떤 특별한 어떤 악재가 있다라고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단순히 이격 과대했다는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120일 이격도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보시면 120일 이동 평균선에 굉장히 많은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에 급격하게 이제 이격도를 줄이는 모습 보여졌거든요. 사실 이 당시 때 이렇게 크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딱히 악재로 나올 만한 뉴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섹터의 상승은 최근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의 강세가 2년에서 3년 정도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의 2년, 3년간의 상승을 따라가려다 보니 단순히 이격이 과대해져 있었고 그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이 투매로 이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옥석 가리가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향후에는 이격 조정 이후에 재상승이 전망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가 고령화라는 어떤 큰 메가 트렌드 테마를 가지고 가는데 이제는 좀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좀 사실 좌절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좀 놀라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격 조정 이후에 어떤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해주셨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좀 얘기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가운데서 어떤 이슈를 보셨나요? 네. 지난 7월 9일이었죠. 시젠이 글로벌 분자 진단 4위 업체인 키아젠과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이 크게 의미를 둘 수 있는데요. 시젠 자체적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 섹터 전반적으로도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거든요. 먼저 간단하게 이 부분을 짚어드리자면 사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외 진단 시장 그리고 분자 진단 시장에서 다른 업체에 대비해서 한 세대, 두 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높은 기술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친구들의 브랜드력, 마케팅력이 글로벌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전 세계 유통망이 깔리지 않았고 그에 대한 제품이 많이 안 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퀴아젠 이 친구들이 글로벌 4위 업체인데 이 친구들에게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키아젠사가 장비가 들어가는 쪽에서는 시젠의 시약이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 게 키아젠뿐만 아니라 향후에 다른 업체나 또는 로슈까지 추가적으로 제품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친구들이 이제 시젠이 이 뉴스가 발표 이후에 이틀 만에 40% 급등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앞서서 제가 7월 7일에 바이오 제약 섹터가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뒤에 이렇게 시젠이 홀로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얘기는 지금부터는 제약 바이오 섹터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죠. 시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워낙 제약 바이오주 가운데서 좀 먼저 올랐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2011년도까지 시세가 굉장히 좋다가 계속 몇 년 동안 횡보를 했다가요. 최근에는 이런 제약 바이오주의 차익 실현에도 또 오히려 더 강세를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이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자면 시젠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거의 상승이 없었죠. 다른 제약 바이오주 상승할 때 이 친구들은 굉장히 쉬고 있었거든요. 순환매에서 끝에 조금 오르는 듯 했었죠. 이유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대차 잔고 그리고 공매도
이 세력들의 그 조금 주가 누름이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가요? 아무래도 대차 잔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주식을 이제 공매도를 취임으로써 향후에 주가가 내려간다라면 싼 가격에서 다시 사서 그렇게 차익 실현을 얻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거든요. 하지만 그 이번에 키아젠가의 소식 이후에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 보시면 대차 잔고가 지금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7월 7일에 23만 주가 줄었고요. 네. 7월 8일에는 27만 주, 그리고 7월 9일에는 11만 주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공매도를 때리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빌렸던 그런 세력들이 빠른 속도로 갚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키아젠가의 이 제품 공급 뉴스는 상당히 파급력이 크다. 그리고 이 파급력은 향후에 다른 제약바이오 그 주들에게 네.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의 이슈들 공통점을 보면 신약 출시, 신약 그렇죠. 기대감도 네. 크지만요. 이렇게 라이센스 아웃이나 네. 제품 공급 개발. 네네, 라이센싱 아웃도 그렇죠. 중요한 소식이었고요. 네. 또 하나가 말씀하셨듯이 시즌처럼 이렇게 글로벌 유통망을 확보한 그렇죠. 소식이 또 중요한 네, 소식이 네. 되는 것 같네요. 오늘 또 이제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이슈 가운데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짚어주실 이슈는 마지막 뭔가요?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이었죠. 코오롱 생명과학의 티슈진 C가 이제 생명윤리법 기준을 불충족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생명윤리법이 규정한 유전자 치료제 기준을 충족하지 네네. 못했기 때문에 허가 또는 판매가 불투명하다는 보도 때문에 이날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제 7.5% 하락하면서 이제 마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 친구들이 7% 정도 하락하긴 했지만 일봉상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게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네. 사실 그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FDA에서 의약품 허가 마지막 단계인 임상 3-3에 이제 시작 허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국내 시장보다는 이제 미국 시장에 더 중점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런 보도 자료들은 앞으로 이제 코오롱 생명을 필두로 한 이런 유전자 치료제가 인명윤리법에 따라서 시판 못할 거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우리나라가 그 미국의 3상을 시장할 만큼 굉장한 기술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런 법 규제 때문에 제대로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열어달라라는 제스처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그 법이 조금 더 열린다라면 오히려 이런 이제 생명윤리법 기준 불충족 이런 네네. 부분들은 오히려 전화위복 기회로 삼을 수 있죠. 네, 이런 부분 규제 완화하기 위해서 9월에 국회에서 또 논의를 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번 달 남아있는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 해서 헬스케어 일정과 투자 전략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네. 지금 8월 14일까지 이제 실적 시즌이죠. 실적 시즌에 돌입함에 따라서 사실 그 바이오 제약 섹터는 실적으로 올라왔던 섹터 아닙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 들어감에 따라서 오히려 바이오 제약 섹터보다는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는 반도체나 게임, 콘텐츠 등의 상승세가 많이 지금 시장의 주를 이끌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 알아야 될 부분은 제약 섹터는 현재 대세 상승장의 주도주의다. 이거를 명심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바이오 제약 섹터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노령화라는 정말 메가 트렌드에 힘입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이번 분기, 다음 분기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미래의 실적을 조금 더 앞당겨서 현재의 성장성의 근거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성장성 그리고 이익 개선의 폭이 네. 미미하지만 이 실적 개선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이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더 근거 자료로 준비한 화면을 좀 보시겠는데요. 자, 제가 지금 준비한 화면은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오 제약 섹터의 어닝, 그러니까 실적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자, 2014년도 말에 들어서 조금은 실적 성장세가 꺾이는 듯 하더니 2015년 들어서면서 다시 한 번 더 선진국 바이오 주식들의 어닝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식을 이끌었던 상승세를 이끌었던 고퍼주들을 하면 제약 바이오 화장품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고퍼주들의 프리미엄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럼 지난 7월 7일에 있었던 그런 큰 급락세는 네. 이게 시장이 꺾이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이 네네. 많거든요. 그럼 과거에 미국 사례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다음 참고 자료 보시겠습니다. 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 2, 3년 동안 2012년부터죠. 2012년부터 미국의 바이오 주식들의 상승세를 나타낸 그런 그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작년 2014년 3월에 단숨에 3주간에 18%가량 굉장히 큰 급락을 이루었습니다. 네네. 최근 우리나라 시장도 하루 이틀 만에 크게 급락을 했었죠. 거의 하루에 그렇죠. 아까 네, 뭐 맞습니다. 많이 네. 내렸다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3%.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긴 상승이 이루어왔지만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그 상승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은 네네. 급했다, 피로감이 많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2014년도 3월 달에 미국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실적 시즌에 겹치면서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당시 때도 미국 제약 바이오 섹터들의 하락 이유는 크게 대두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올랐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하락한 그런 부분이 많았고요. 이런 길리어드가 이제 이런 하락의 촉매제였거든요.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네. 코오롱 생명과학을 볼 수 있죠. 네네. 하지만 길리어드의 이런 하락이 다른 전 종목적으로 섹터에 퍼졌지만 이런 악재가 퍼졌지만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제약 바이오 섹터의 실적 성장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네. 우리가 만족할 만큼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 성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고pon을 계속해서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가 주도주다. 이 부분을 부인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도주가 살아있으면 시장에 살아있는 거고요. 주도주가 꺾여있으면 시장에 꺾이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꺾이고 이제 다른 종목들이 간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약바이오 꺾였다는 얘기는 주도주가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장이 꺾입니다. 그러면 주식 다 팔고 예금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섹터의 현재 위치는 제가 지금 마지막 참고 자료 준비한 저 화살표의 저 정도 위치라고 볼 수 있고요. 충분히 최근의 이런 변동성과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의 주요 일정은 실적 시즌이고요. 이 시즌에는 좀 주춤할 수 있겠으나 이때 좋은 종목들을 골라 잡을 그렇죠. 기회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헬스케어 캘린더였습니다.